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87, 낙폭이 살짝 있었죠. 다우가 0.43, 약보합권, S&P가 0.93 하락하였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스냅딜이라고 하는 SNS 업체가 하루 39% 폭락했습니다. 이래서 나스닥과 S&P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스냅의 어닝 쇼크에 주가가 39% 폭락을 했고요. SNS 관련주 일제히 하락하였다. 월가에서 디지털 광고 추가 삭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메타, 구 페이스북과 알파벳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하였고요. 금 가격은 상승했고 달러화는 약세이다. 106.5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해외 증시가 지금 나스닥이 1.87, S&P가 0.93, 다우가 0.4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자고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예요. 자, 그동안 반등이 보자고요. 그동안 워낙에 낙폭이 컸죠. 그리고 물량을 바닥권을 찍고 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명분은 스냅딜에 대한 어닝 쇼크였겠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을 잡아가면서 반등권에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강한 반등이 나왔었을 때 시장은 망할 것처럼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서야 반등이 나올 때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아직도 많이 싸다. 정말 많이 싸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돈도 없고요. 대출도 잠겨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급에 차단되어 있다 보니 쩐주들은 지금 늘 들어와서 물량을 모아갑니다. 그게 해외 주식이건 코인이건 자산시장에서는 똑같은 흐름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장이 폭등할 때, 거래량이 터질 때는 마지막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받아가죠. 즉,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호구의 역할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에서. 호구의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 모아가야 된다. 여유자금으로.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결국 계속 가치가 커지는 기업들은 그 정고점을 탈환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지금 떨어졌죠. 하락을 했습니다. 108.40. 사상 10년 만에 최고치를 뚫고 역사상 거의 10년 동안에 사상 최고치에 어마무시한 강세가 나왔었어요. 초강세.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살짝 내려왔다. 가격이 현재 106.55. 자,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시장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흐름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지표예요. FOMC와 연관이 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어떠한 방향틀을 그려나갈지 더불어 사우디가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과 바로 WTI 국제유가 94.70 자 122달러를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유가가 물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생산자 이 생산자 물가에 원자재 수출입 물가가 있겠죠. 수출입 물가 그 다음 생산자 물가 PPI 마지막에 소비자 물가예요. 이 이면에 원자재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 원자재의 중심이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락 안정화를 취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슈팅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피크아웃을 찍고 다른 기준점에 나오겠죠. 자,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은 미디어에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미 국채 금리 또한 3%대를 찍고 2.75, 10년물 거리가 2.75까지 내려왔어요. 미디어에선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은 미국의 경기를 나타냅니다. 국채 10년물은요, 장기금리죠. 장기금리의 기준. 국채 2년물은 FOMC의 정책금리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죠. 근데 이게 아직도 역전이 돼 있어요. 2년물이 높고 10년물이 낮습니다. 원래 장기금리가 더 높아야죠. 단기금리가 더 낮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폭 그리고 10년물이 2년물이 2%대로 내려와 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언론에서 표현하기에 근데 중요한 건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돼야 자 보이시죠? 1개월도 많이 내려왔죠? 3개월도 많이 고점은 3.48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1년물을 보죠. 3.23
요거를 찍고 살짝 내려와 있어요. 자,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돼 있다. 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될 때 또한 자산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첫 번째 달러 약세, 달러의 차익 실현, 조금 더 큰 폭의 차익 실현. 두 번째 미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 세 번째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화. 자, 유가, 금리, 환율, 자, 3대 거시 지표의 안정화가 취해지게 되는 바로 FOMC. 이게 매크로 지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기준점을 보일지 FOMC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나스닥의 주봉으로 보니까 정말 한눈에 보이죠. 자, 많이 하락을 하고 바닥을 취해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바닥을 취해가는 모습이다. 셀트리온 제약 다음 달 세계 최초 붙이는 치매약 내놓는다.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8월 전 세계 최초로 붙이는 치매약을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먹는 약 경구약으로 대표되던 도네페딜 제제 시장에서 패치제라는 이점을 살려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 이미 도네리온 패치제 이점을 소개하기 위해 심포지엄 개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붙이는 약이란 점에서 복약 편의성이 크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관계자는 도네리온 패치 출시 일정을 8월 1일로 계약하고 있다. 패치제 이점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붙이는 치매약 셀트리온 제약의 출시가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트룩시마 미국에서 상반기 727만 유닛 처방, 램시마 120만, 허즈마 34만, 시장 점유율 확대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약품 시장,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50% 이상입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큰 시장이죠. 셀트리온이 유럽을 넘어서 미국 시장을 반드시 선점하고 정복해야 되는 첫 번째 시장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트룩시마가 이제 보면 트룩시마가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 727만 유닛이 처방됐다. 시장 점유율은 30% 진입을 눈앞에 뒀다. 트룩시마가 작년에 재고 조정과 그리고 가격 인하 조정을 통해서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점유율이 차츰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캐시카우의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램시마는 점유율을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고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이제 숫자를 뽑아내는 그 기준점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베그젤마가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스텔라라가 미국의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죠. 실적 기반 위에 3사 합병을 앞두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기간 램시마와 허즈마도 미국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시장 조사 기업 심포니 헬스에 따르면 트룩시마가 지난달에 132만 5,300 유닛이 활용됐다. 전년 동월 대비 6.7% 늘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은 5월 대비 소폭 줄어든 26.7%.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트룩시마는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선호의약품 목록에 등재가 된 후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로슈의 리툭산을 선호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트룩시마 등재 당시 리툭산은 선호의약품 목록에서 제외가 됐다. 미국에서는 사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의약품 사용 후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보험사 의약품 리스트에 등재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트룩시마는 혈액암 일종인 비호치킨 림프종 등에 쌓이는 바이오시밀러다. 혈액암이죠. 그래서 사보험사에 등재가 됐고요. 이제 재고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점유율 다시 안정화를 취하면서 캐시카우가 꾸준하게 창출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램시마가 점유율이 30%가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램시마는 미국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시그나 선호의약품 목록에 등재가 된 후 처방이 늘어서 3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자, 전년 동월 대비 비해 78.2% 성장한 규모이다. 120만 유닛, 시장 점유율은 드디어 30.9%, 30%가 넘었습니다. 약 31%.
그래서 이 램시마의 시장에다가 바로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에 갖다 꼽아내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의 빠른 수요 증가를 감안해 공급량을 늘려서 시장을 확대한 후 인플렉시마 피하주사제형 램시마 SC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창출할 방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자, 허주마 상반기 34만 유닛 처방됐다. 전년 동월 대비 41.6% 늘어난 규모다. 시장 점유율은 1.7%. 일본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 중인 압도적인 의약품입니다. 더불어 남미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죠. 이지수 다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램시마 처방 수량과 처방액 모두 가파르게 시장 점유율 성장이 보이고 있다. 트룩시마는 처방액과 처방 수량, 시장 점유율 모두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본업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숫자로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수급은 폭발적으로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히크마와 셀트리온 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자,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트레이드 아라비아 외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다국적 제약회사 히크마 제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히크마는 모든 메나 시장, 중동과 북아메리카에서 시장에서 유플라이마를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게 되어 셀트리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트룩시마, 램시마, 허주마 3개 제품을 출시했으며 네 번째 제품인 램시마 SC를 출시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유플라이마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메나 지역에서 셀트리온의 제품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동과 북아메리카에서도 주가 상승을 위한 마지막 박자 이벤트.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벤트. 주가 상승을 위해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급을 부르기 위해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여기에 외부 항공권과 마지막으로 이벤트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첫 번째, 직판 효과. 셀트리온의 직판 현황. 헬스케어 유럽 법인 현황인데요. 쭉 나와 있죠.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터키, 스페인 다 언급이 되고 있죠. 유럽 빅5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래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기존 산마도 현재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도 직판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출시 예정인 베그젤마도 직판으로 판매됩니다. 글로벌 직판 체계 구축은 결코 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결과로서 셀트리온 그룹의 향후 예상되는 최대 이벤트입니다. 미국 시장의 직판 성공 가능성도 높여줄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직판 전환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와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판 전환으로 인한 공급 물량 조절 및 초기 비용 지출 등은 일시적인 현상들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허나 이런 비용 지출 및 공급 물량 조절 등은 2분기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업계들과 나란히 하는 셀트리온의 첫 번째 이벤트, 더불어 미국 시장 기대감이다. 올해 베그젤마를 시작으로 내년 유플라이마, CTP43, 42, 연만경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목표 시장 규모는 약 45조.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더불어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가 기준점으로 해서 나서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쵸?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수급으로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은 상장 3사 합병, 가장 기대가 큰 이벤트입니다. 먼저 헬스케어를 통합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 유통을 아우르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약까지 포함하여 3사 합병을 진행한다면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케미컬 제품까지 포함하는 종합 제약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40조에 이르는
코스피 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로 탈바꿈됨으로써 공매도의 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증가에 비례하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코스피 이전 효과,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회사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 이슈 등 불확실성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던 큰손들의 수급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 등 크고 작은 많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 상장 3사 합병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병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실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병 이벤트만으로 반짝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실적과 수급 및 외부 환경 등 세 박자와 화음이 맞아 들어갈 때 주가도 오랜 기간 크게 상승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실적 성장 기반 위에서 펀더멘탈 기반 위에서 상장 3사 합병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남아있는 공매도의 299만 주, 290만 주 이게 도망간다. 집에 간다. 그러면 정거점 돌파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까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셀트리온의 주봉 차트예요. 자, 보면은요. 자, 아직도 바닥권에 있어요. 명백한 바닥권이에요. 그쵸? 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지금 과연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실적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정체될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셀트리온의 2019년도 실적을 볼까요? 지금의 주가가 그때 저점권과 비슷하게 있어요. 자, 보면 매크로 이슈도 비슷하죠. 이때도 미국 금리 인상 4회였기 때문에 증시가 박살났었어요. 더불어 지금도 증시가 박살나 있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크로 이슈는. 근데 셀트리온의 실적은 2019년도에 1조 1천억이었어요. 지금은 2조가 넘어갈 겁니다. 이제 2조 몇 천억을 찍느냐? 영업이익은 3천억대, 그쵸? 지금은 7천억대 1조. 그거를 바라보는 기준점에 와 있죠. 근데 그 저점권에 와 있어요.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에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실적, 숫자만 갖고 언급을 드린 거고요. 내재 가치라고 하는 질적인 가치를 언급드리면 판매되는 제품, 직판의 영향력, 그리고 파이프라인, 신규 임상 3상에 추가되는 제품들, 그리고 연구 인력, 그리고 임상 캐파, 우리의 내재 가치 기본적인 파워들, 이때랑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그때랑은 다르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수급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차단돼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많이 나가 있죠. 이때랑은 또 다릅니다. 이때랑은 비슷해요. 이때도 개인 투자가 없었죠. 여기도 같은 상황이네요. 개인 투자자가 이때도 별로 없었어요. 오래된 주주들을 빼놓고 찐 주주들 말고 많이 털려 나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주주들 그리고 진짜 찐 주주들 많이 남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탈을 했죠. 더불어 증시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전 세계 증시를 포함해 대한민국 증시 또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들끼리 모아가고 있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수급은. 그런데 현재 자, 이전과는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큰 흐름에서 180도 다르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증권사 기간별 창구를 볼게요. 4월 달부터 7월 24일까지예요. 1위부터 7위까지 보자고요. 보면 골드만삭스, UBS, 시티,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JP 모건, 맥쿼리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죠. 자, 이게 4월 달부터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자고요. 한 달 뒤로 가자고요. 자, 5월 달부터 봐도 골드만, UBS,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시티, 이베스트. 자, 그리고 6월 달부터 골드만, 모건, UBS, JP 모건, 이베스트. 자, 그리고 이런 예전과는 다른 그런 수급의 외국계 창구들이 주 창구가 공매도 몸통 창구들이 들어와가고 있다. 첫 번째, 많이 증권사의 창구가 바로 세력들의 주 창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셀트리온의 한 달 기준 수급이에요. 개인의 200만 주가 기간으로 150만 주가 넘어갔고요. 이 200만 주 중에서 115만 주가
연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죠? 개인이 털려 나가고 있다. 차명을 비롯해서 더불어 이 차명들이 들어오고 넘어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으로 그러면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역사상 최소 수준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97만 주 부근입니다. 자, 297만 2천 주예요.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에 있죠. 296만 7천 주에서 5천 주 늘어서 역사상 2위입니다. 바로 엊그제 7월 19일, 20일 290만 주 수준에 있다는 거죠. 자,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예전과는 180도 다르다. 공매도가 수급으로서 먼저 들어오고 있다. 바닥권에서 지들끼리 모아가고 갚아가고 있다. 그쵸?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쫙 정리할게요. 오늘 방송 핵심. 첫 번째, 실적 숫자 2019년도와 22년도는 몇 배의 차이가 다릅니다. 숫자만 갖고도 주가는 아직도 바닥권. 그런데 두 번째, 수급으로서 180도 다르다. 공매도 주 창구 세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 누적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더불어 신용 잔고 비율도 역사상 최저 수준 부근에 있다. 더불어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가장 큰 상장 3사 합병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메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끼리 쩐주들은 모아가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성장할 확률이 높을까요? 정체될 확률이 높을까요?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자, 여러분의 판단은 지금껏 방송을 보셨다면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까지 지날 만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